이 K방역으로 인해서 무소불위한 이 176석을 받게 된 이 더불어당 K방역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착시를 냈죠. 환시를 하고. 왜?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응? 이렇게 우리의 생명, 이 방역을 이렇게 잘하다니. 국민들은 얼마나 순수하고 단순합니까? 그때 그 순간 그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K방역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들은 무척 힘들 때입니다. 이 방역이 어려울 때 우리는 방역을 잘했습니다. 그 공은 어디로 갔느냐? 의사들, 의료진과 국민들의 합력, 그의 공은 정부로 고스란히 넘어가서 선거로 나타나서 대승이라는 그런 것을 국민들이 안겨줬습니다. 빨리 끝내달라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K방역 홍보한다고 1200억이나 들였는데 백신이 이게 뭐냐? 우리는 왜 백신을 파이자에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왜 안 했느냐? 왜 백신이 없느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의료진들의 전문가들이 이제 비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세계 방역과 이 백신은 비교가 되니까 말이죠. 우리가 자 K방역 하는데 홍보하는데 1200억이나 들었다면은 백신은 더 빨리 들어와야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반전되는 바로 모먼트가 지금 잡혔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당시에 총선 직후에 한국 갤럽 조사에서 그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호남인 경우에 말이죠. 92%가 됐습니다. 92%. 놀랍죠? 90% 넘어가면 공산세계에서나 가능한 그런 수치들입니다. 그 지지율이. 그런데 그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호남 지역에서 92%가 나왔습니다. 왜 92%가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K방역이 성공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국민들이 환호를 했기에 그렇게 호남 지역에서는 더더욱이 거의 지지 지역이니까 그 문재인 정권 지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92%까지 올랐고 또 진보층들의 지지자도 92%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수치로 지지를 받은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다면 대단히 운이 좋았고 국민들 잘 만났고 의료진 특히 잘 만나고 국민들 특히 잘 만났습니다. 그 덕을 그때 그 공이 대통령한테 간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는 호남에서 61%입니다. 진보층에서는 64%로 각각 현 정권 들어서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7개월 만에 여권 핵심 지층의 3명 중 1명가량이 등을 돌린 셈입니다. 총선 이후에 부동산 폭주, 입법 폭주, 지금 막 악법 폭주한 거 알죠? 새 악법, 공수처, 전단 뿌리는 것, 북한에 못 뿌리게 해서 징역 가게 하는 것, 5.18을 비판하면 왜곡 처벌법 한다. 5.18 왜곡하면 처벌한다는 5.18 왜곡 처벌법. 희한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없는 이건 앞으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오늘 어떤 언론에 그런 게 났지 않습니까?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5.18 나를 왜곡을 하니까 나를 처벌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항이 조용히 시작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말이죠. 이 추미애 사태 등에서 여권 지지층 상당수가 이제 이건 아니다. 이거는 도대체가 아니다. 라는 실망의 그 어떤 탄식이
국민들에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여론조사가 가리키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권은 이달 초에 말이죠.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지지층을 재결집해서 다수 국민과 대결을 벌이는 조악한 진영 정치를 해법으로 내서 세웠는데 뭐라고 했느냐. 우상호란 사람이 서울시장 나온다는 우상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해임을 한번 시켜보시라고. 그래서 해임을 시켜보라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어떤 분이었을까요? 공수처 야권 추천위원으로 추대됐던 분입니다. 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해임시켜라.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해임시켜라 하고 분노를 표현한 겁니다. 네. 정청래는 뭐라고 얘기했냐. 공수처법 지지부진과 윤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지지층의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청래다운 소리입니다. 문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법과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문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에서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해야 되길 희망한다 하고 여당이 힘을 확 실어주니까 그 직후에 바로 공수처법하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일사천리로 그냥 통과 착착착 됐습니다. 심지어는 국정원법 어저께 되고 대북 전단 금지법 확 밀어붙이고 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이런 법들이 지금 대거 입법이 됐다는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대북전단 금지법이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한미동맹을 갖고 있는 미국이 굉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려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위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는 것. 입법 폭추는 진보층에서도 지지율이 빠지는 자충수였습니다. 이것 해가면은 입법 만들고 조금 틀리면 틀리면 심지어는 윤석열 정치 못하게 하는 법까지 만들어 제끼고 있으니 말이죠. 이게 무슨 나라의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게? 그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뭡니까? 최근 갤럽 조사에서는 말이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후로 부동산 정책이 1위고 법무부 검찰 갈등 인사 문제가 그 다음이고 코로나19 대처 미흡, 경제 민생 해결 부족 등이 지금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코로나 문제가 살짝 뒤에 올라왔거든요.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백신을 하기 시작하면은 G11, G12, G12 국가들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백신을 지금까지 백신 그걸 하지를 않고 뭐 했습니까? 지금 또 여권 지지율 하락을 공수처를 강행하고 윤석열 찍어내기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지금 이 백신입니다. 여전히 총선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180석 몰아줬는데 지금 뭐하나라는 게 민심인데 이 착각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끄떡하면은 180의 민심을 우리가 가졌다 하면서 몰아붙이는 그 무서운 착각. 국민 알기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심을 오독한다고 합니다.
민심을 잘못 읽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민심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진보층 중에서는 묻지마 지지를 보내는 강성 친문뿐만 아니라 지지와 비판이 모두 가능한 합리적 유권자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세상을 피하 구분만 하고 살 수는 없다 이거죠. 편가르기에 골몰하는 여권. 지지층 마음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지층도 돌아서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지난번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갤럽이 그래도 친정권적, 친정부적 성향도 좀 있다라는 갤럽조차도 수치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K방역, 지지율 받쳐줬던 K방역, 악재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 K방역 자화자찬에 빠져가지고 3차 대유행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문 대통령 지지층은 이 지지 이후로 코로나19 대처가 50%를 상회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25%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그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준다. 이 점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정부는 신천지 탓하고 이태원 탓하고 8.15 광화문 집회 탓했습니다. 대래 지지율을 그래가지고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대신에 욕을 먹어줄 희생양도 찾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찾겠습니까? 백신은 주사를 맞춰야 이제 찾죠. 먹어줄 희생양이 이제 없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8.15 광화문 집회에서 애국 국민들이 애국을 외치는 국민들 희생양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10월 3일 개천절 날도 그 방벽 소위 제인산성을 차려놓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날 만약에 뭐 하면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심지어는 야당 주호영까지 일어서 가지고 야당 이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상황은 반전이란 게 있습니다. 진실과 진리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8.15 광화문 집회 탓하고 또 신천지 탓하고 이태원 탓하고 막 그냥 이렇게 탓하더니 되레 지지율이 그냥 그때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 지지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희생양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번에는 정부 대신에 욕을 먹어줄 정말 희생양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데 어떡하죠?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은 지지층마저도 실정에 지쳐서 돌아설 경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안 그러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자, 정책 실패했죠. 이상한 법들 막 만들어냈죠. 지금 정말 독재법이랄 수 있는 공수처 위헌 법률 만들어냈죠. 왜곡 무슨 5.18 왜곡 처벌 역사 왜곡 처벌법 만들어냈죠. 또 대북 전단 금지법 소위 김여정 하명법 만들어냈죠. 지금 집토끼 더불어 집토끼도 등 돌리고 있다는 사실. 지지율을 앞으로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면면이 불을 보듯이 눈에 보이고 있다는 사실. 잘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암흑 시대입니다.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대입니다. 지금 광풍이 막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좌절과 희망의 로망이 또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바로 희망이 좌절을 극복한다는 것, 극해버린다는 것, 이길 수 있다는 것. 네, 바로 그것입니다.
네, 오늘도 평안하고 강인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